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남깁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건이고요, 좋은 일들이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못 남겼어요. 영상 남기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기면 되잖아요. 그냥 영상 촬영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좀 뭐랄까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 마음의 여유가 없었냐면 너무 바빴어요. 진짜 그냥 아주 그냥 그 한 달 동안 사라진 동안 너무 바빴고, 좋은 일로 바쁜 거예요. 나쁜 일로 바쁘면은 되게 우울하지만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좋은 일로 바빴습니다. 뭐 그거를 간략하게 그냥 소개해 드리면은 이제 카오산 로드에 거기 매장을 하나 이제 오픈했고요. 물론 제가 오픈한 건 아니지만 다른 저희 여행사 하시는 분이 거기다 매장 한 군데다가 이제 저희 매장을 오픈하시겠다 해가지고 거기 돕느라고 납품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것도 바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서 또 안다랑 또 열심히 놀아주느라고 저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뭐 그런 데도 가고 신토세 섬에 가서 이것저것 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빴고, 또 거기서 다른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사업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나눠서 바빴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하나는 하노이에 갔다 왔고요. 하나는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하노이는 왜 갔냐? 거기에 있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슈퍼마켓 업체가 저희 거를 관심을 되게 있어 했어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여기 서브탈랜드 사장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베트남 직원이 계속 연락을 오다가 관심을 보이길래 뭐 샘플 보내달라, 뭐 얼마 내면 되냐, 가격은 얼마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이거 딱 각을 재니까는 이거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몇 달 지나갈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바로 약속 날짜를 잡고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조건은 괜찮았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 거를 직구로 수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로서는 편한 점이 있지만은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수입을 하느냐 아니면 편하게 거기에만 납품하느냐.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한 게 제가 직접 오픈해야겠다, 이 베트남 시장은. 뭐 다른 시장은 모르겠는데 베트남 시장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요. 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아닌 것이 비누에다가 입욕제잖아요. 씻는 제품으로 그렇게 승부를 걸려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잖아요. 하노이에 갔다 와서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정보 검색을 하고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 뭐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세금, 부가세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문의를 해갔죠. 한 3군데 업체를 찾았고요. 다 인터뷰, 그러니까는 메신저로 이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봐 가지고 한 군데를 드디어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정을 해서 미팅을 하러 날라갔고, 호치민에. 그래서 호치민에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호치민은 한 9년 만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 9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 다음에 건물, 뭐 환경. 보통 한국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면 쫙쫙 변해 있어서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그런데 베트남은 좀 꾸준하더라고요. 여전히 같은 느낌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말 좀 약간 친숙하고 그랬습니다. 간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주제를 뭘로 하고 싶냐면은 저는 용기라고 하고 싶어요. 용기라는 게요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용기가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저 똑같죠? 한국에서 지금 태국 오시는 분들도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베트남 가는 것처럼. 뭐 그렇다 베트남에서 사업해본 적도 없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기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용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솔직히 이거 하다 보면 망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용기가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용기가 너무 나가지고 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는데 용기 없으면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태국도 많이 바쁜데 바쁜 와중에서 또 시간 내가지고 베트남에 사업을 한다. 좀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더 쉽게 하려면은 거기에 좀 마음이 맞는 어떤 에이전시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장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곳은 직접 들어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미팅도 하고 견적서도 받고 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련돼서 뭐 법인을 오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기장료, 회계사,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 뭐 그런 거 다 알아봤습니다. 물론 베트남어로 알아보니까 더 확실하고 명확한 정보가 나오고요. 한국어로 검색하게 되면 뭐 홍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광고성 글도 많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물론 한국어로 할 수 있다는 어떤 편의점, 그 다음에 안전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이제 판단을 하여서 저는 베트남으로 그냥 직접 로컬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뭐 베트남에서 사업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제 댓글에다가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도 이거 정보 올리는 게 맞을까? 정보 올리면은 뭐 제게 뭐 엄청 막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그런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올린다 해서 뭐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 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득템을 해가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베트남 법인 설립 관련된 내용을, 아니면 댓글에다 할까, 아니면 게시판에다 할까, 그냥 게시판에다 할게요. 댓글에다 안 하고 게시판에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을 하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인들한테 물어본 대답과 다른 베트남 한 3개 업체, 법률 회사인데요, 3개 업체에다 문의해본 값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혼돈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린 거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하니까 태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여행사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법인 설립하는데 한 500만원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태국 것도 이렇게 저의 게시판에다가 정보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로컬에서 하는 건 뭐 항상 그렇지만은 법인을 설립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지하는 게 문제죠. 그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안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얻은 정보로 이제 법인을 차리려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용기.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어떤 지금 한국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경기 안 좋고 뭐 안 좋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 그런 난리도 아닌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편안함과 그런 뭐 약간 안정돼 있는 삶에서 그것을 타파할 만한 용기, 그런 게 정말 뭐랄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을 먹고 도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 다음에 짬밥도 짬밥인지라, 짬밥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밥을 뜻하는데 좀 비하된 말이지만 일단 그냥 어떤 명칭으로 했을 때 그런 거를 짬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경험도 많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안다 싶으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모를 때도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에 제가 비누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기가 생겼고요. 근데 중간 단계 용기가 좀 줄어들어요. 좀 뭔가 알까 말까, 이제 처음 시작한 지도 좀 됐다 그러면은 용기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안다 싶으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태국에 하시던 베트남에 하시던 미국에 하시던 어디든 하시던 간에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과 용기는 가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뭘 도전을 할 것이고,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거 실패할 거 무서워가지고 도전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자전거 타면서 넘어져서 무릎 까질까봐,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뭐 팔 부러질까봐, 그 무서워서 자전거 안 탔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뭐 차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 낼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차를 타잖아요. 면허증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뭔가를 하는데, 뭐 아이템, 오케이, 뭐 좀 몰라, 그럴 수 있지만 용기를 내고 한번 도전을 해보면 거기서 뭔가 방법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생겨나고 뭔가가 생겨나요. 뭔가가 그냥 그 뭐랄까, 꿀이 그 꽃에 있는 그 꿀향을 맡아가지고, 벌이 가서 꿀향을 맡으면서 꿀을 빨러 가면서 그 꿀 다리에 발에 붙은 그 꽃 씨앗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랜덤으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꽃들이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거기서 하면 씨앗을 내리면 뭔가 자라나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는 뭐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뭐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은 100%는 아닙니다. 항상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어떻게 실패하는 거를 줄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 경험에 빗대어서 오늘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 간략하게 앞에 내용 하면, 베트남에 저희 비누와 입욕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법인을 설립 중이고, 그것 때문에 베트남에 2번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거기서 알아온 정보를 제 게시판에다가 같이 공유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간만에 썰을 푸니까는 되게 어색하고요. 되게 뭔가 또 말을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1테이크, 2테이크로 그냥 쫙 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저도 일주일에 한 2-3편 정도 목표를 세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어려운 시기 다들 잘 견디시고 더 힘내시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